외화는 제목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신작이죠. 이건 신작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영화더라고 이게. 네, 근데 이 신작인데 아마 거의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숨은 지금 명작에 소개도 되지 별로 않을까. 개봉관 없었는데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네, 약간 뭐 소리 소문 없이 거의 뭐 사라졌다고 봐야죠. 지금 OTT에서 아마 볼 수 예, 있는 걸로. 예. 얼마 전에 개봉했고요. 감독 요아킴 트리에 성별 남자. 이 감독이 남자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 영화에서. 왜냐면 제가 영화 끝날 때까지 남자가 여자 만들었다고 감성? 약간 여자가 만들지 않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각본까지도 다 썼습니다. 주연은 레나테 레인스베, 앤더스 다니엘슨 리, 하버트 노르드름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예, 노르웨이. 근데 이제 배우들 이름이 좀 요아킴 복잡하니까 나오면 뭐. 주인공이 그 주요 인물이 딱 3명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인물로 그냥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율리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율리에입니다. 율리에. 그리고 남자 2명이 나오는데 나이 많은 남자 악셀, 젊은 남자 에이빈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각관인가 보네. 삼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수상이 엄청나요. 저도 왜 그래서 그럴까? 제목을 들어본 거 같아요. 상을 엄청 받았어요 보니까. 뉴욕 비평가협회, 뭐 샌디에고 비평가협회 국제영화상, 그리고 심지어 작년 칸느 영화제 여우주연상이 이 영화의 이 여자 주인공이에요. 깡느요? 칸느 영화, 칸느 영화제, 칸 그랑프리. 그랬어요? 칸느 영화제. 깡 죄송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한 연기인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가 막 극적이진 않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기를 진짜 잘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칸느 영화제 여주연상이라고 할 때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 있지. 느낌 있잖아. 그렇죠. 어떤 연기를 하면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진지하고 그렇진 진정성 있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연애하는 여자 캐릭터인데, 근데 연기를 정말 자연스럽긴 잘한다는 하죠. 생각은 듭니다. 자, 아무튼 내 맞는 연기 이런 거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전체적인 감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이 영화는요, 아까 그 남자 사용 설명서가 제목이 정말 안 좋다라면 저는 이 영화는 제목이 열일을 하는 영화다 싶어요. 제목이 좀 궁금해서 보게 네. 만드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이게 그냥 딱 그 사랑할 때 내가 좀 찌질해져 본 경험이 있다 싶으면은 왠지 좀 공감이 될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제목을 약간 불러일으키죠. 로맨스가 붕괴되는 스토리일 것 같은 그렇죠. 굉장히 그런 호기심을 많이 예상이 불러요. 들어요. 원래 제목은요, The Worst Person in the World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최악인 사람, The Worst Person in the World. 직설적인 제목이네요. 예. 우리나라 제목 훨씬 좋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목을 잘한 것 같아요. 의역을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보통은 된다. 의역을 되게 엉터리로 하는데 되게 잘했네요. 근데 이게 워스트 우먼이나 걸을 쓰지 않고 펄슨으로 썼다는 것도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여자가 주인공이긴 한데 뭐 남자들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 펄슨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연애하면서 스스로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또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이불킥 해본 사람이라면 뭐 공감할 만한 제목이 아닐까. 엄청 잘 만든 영화라는 평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열에서 이 평론계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무려 별을 4개 주면서 이동진 평론가의 또 이 한 줄 평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가능한 사랑을 하며 겪는 불가해한 순간들이 생생하고도 아름답게라는 아주 명징한 이 평을 내줬습니다. 명지. 와닿지 않네. 별로 불완전한 인간이 불가능한 사랑을 하며 겪는 불가해한 순간들. 박평식 평론가 혹시 평을 안 했습니다. 안타깝네. 근데 뭐 제가 볼 때 별 3개 줬을 텐데. 그 정도까지 걸작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한데, 무려 근데 장르가 이게 코미디 멜로가 핵심이고, 근데 코미디라고도 돼 있어요. 재밌기도 한. 근데 내가 볼 때 안 웃기던데. 근데 코미디는 이게 좀 약하던데. 약간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근데 이 영화가 엄청 심각하고 진지한 느낌은 아니에요. 영화 톤이 뭐 적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로맨스고,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재미도 물론 있죠. 기본적으로 19금이고 뭐 가슴 노출은 기본이고 뭐 성기 노출까지도 뭐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의 그 톤 앤 매너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섹슈얼리티로 부각되지가 않아요. 그 왜 프랑스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냥 빨개 벗고 그냥 막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남녀가. 근데 전혀 그게 섹슈얼리티로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감성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내용을 기대하지는 마시고, 다만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인물의 심리, 연애할 때 심리,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연기에 집중해서 봐야지 이제 공감할 수 있다. 자, 줄거리 이제 갑니다. 이 영화는 총 12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도 따로 있기 때문에 14부로 구성된. 흥미롭다. 근데 몇 시간짜리인데 그걸 14부로 나눠요? 2시간 정도 되죠. 짧게 영화가. 짧게? 1부 끝났는데 한 30분 지났어. 이래가지고 언제 12부를 가나 하는데 네. 뭐 어떤 분은 막 한 1분 만에 끝나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막 흘러갑니다. 첫 장면 이제 프롤로그 딱 하면서 등장하는데, 주인공 율리에가 아주 그 멋진 드레스를 딱 입고 담배를 딱 피면서 옆모습이 쫙 이렇게 보여져요.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 배우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포스터에 있던 장면. 포스터에 보면 옆모습을 쫙 옆모습으로 담배 들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저는 오프닝 인상적이던데, 되게 젊고 아름답고,
근데 뭔가 쿨하고 그러면서도 외롭고 좀 쓸쓸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앞모습이나 뒷모습이 아닌 그 옆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도 왜 이렇게 옆모습을 딱 보면 뭔가 안정해진 느낌이잖아. 딱 정하면 그 카메라가 안정된 구도 같은데 사람의 측면을 그대로 비춰주니까 이게 뭔가 얘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모를 불안함이 저는 그 카메라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오프닝을 딱 하면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율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리에는 이제 의대 입학을 해요. 의대생인데 이제 해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설자가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의 해설이에요. 이 율리에가 의대를 간 게 딱히 목적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대 가기가 제일 어려우니까 가기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부도 되게 잘하는 사람인 거죠. 멋있다. 자존심도 세고. 근데 이제 딱 의대 갔는데 가자마자 그 자기는 육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수술하고 정신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를 이제 딱 느꼈다. 이러면서 바로 심리학과로 전과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결정도 빠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 교수랑 바로 썸 타고 바로 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랑 잔 사진을 이렇게 들춰보다가 자기가 찍은 사진들 보니까 자기가 사진을 좀 잘 찍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아 나는 사진을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느닷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사진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는 이제 아무래도 사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뭐 네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라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대형 서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사진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사진 찍으면서도 남자들하고 쉽게 사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타일이 그 먼저 몸을 섞고 나중에 사랑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이 여자가 특별히 뭐 개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이게 좀 유럽의 뭐 분위기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요즘 들더라고요.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이 용어가 있더라고요. 선세쿠사. 네, 맞아요. 네, 이런 스타일이었다 여기가.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젊은 세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한 파티에서 남자 이 엑셀이 아닙니다. 악셀이라는 남자를 딱 만납니다. 나이 많은 쪽.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악셀이라는 남자는요 나이도 이제 꽤 많아요. 40이 넘었고 이제 카툰 작가입니다. 성공한 작가죠. 성공한 작가 나름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는 작가라 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죠. 역시나 말이 잘 통해서. 근데 하룻밤 딱 보내고 나서 이제 이 악셀이 이런 말을 해요. 아마도 이제 얘기하면서 이 그 20대니까 이 율리에는 아 뭐 앞으로 미래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때 이제 이 악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딱 끝나고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어떻게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아마 내가 제일 바보 같은 그런 기분도 들겠죠. 하지만 내가 이대로라면 너를 사랑할 것 같다. 근데 좀 늦은 것 같다 나는. 아무래도 이쯤에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나이 차이가 우리의 문제다. 관계가 악순환이 될까봐 두렵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 자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나는 이미 40이 넘었고 그 자아를 고민하는 단계가 이미 지났다. 하지만 너는 자신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너는 이제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나이 차이의 현실적인 벽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오늘 그 하루로 그냥 끝내고 우리는 더 만나면 서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자기 속마음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이제 밖을 나오죠. 이제 율리에는 당연히. 그러다 이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였을 거다. 그와 사랑에 빠진 순간은 이런 이제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리에는 그 남자의 말이 되게 진솔하게 이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 숙소로 돌아가서 남자친구랑 이제 탁 되죠. 그리고 이제 율리에가 이제 동거를 합니다. 그 둘이 정말 그 대화가 잘 통하는 커플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악셀은 카툰 작가니까 이제 센스도 있고 나름 생각도 깊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둘은 그 일종의 뭐 지적인 대화, 깊이 있는 대화, 삶에 대한 대화들을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인 거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생각도 깊고 성숙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의 갈등은 뭐냐면 이제 이 남자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 영화가 좀 특이한 게 이 영화는 애당초에 결혼이란 건 아예 옵션에 없는 것처럼 영화가 전개돼요. 재밌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그게 없지.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좋아하면 살고 살다가 우리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가질까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예 결혼이라는 옵션은 없는 것처럼 존재해. 근데 이게 보니까 노르웨이가 복지국가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굳이 보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들도 부모의 혼인신고 없이 법적으로 모든 보호를 다 받을 수 있대요. 그 약간 파트너 개념으로 약간. 아무튼 근데 이제 아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좀 쌓이는데 좋았던 장면이 그 악셀의 이제 그 출판 기념회를 딱 하거든요. 악셀 남자가 이제 새 책이 나와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율리에가 이제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이제 같이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첫 장면에 나왔던 그 드레스를 입은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참석자들하고 뭐 얘기하고 뭐 이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나름 뭐 진지한 토론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율리에가 표정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연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 배우가 되게 기쁜 날이고 남자친구 축하해줘야 되고 이런데 계속 표정이 좀 어두워지다가 몸이 안 좋아서 좀 먼저 들어가야겠다. 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친구 또 잘 배려해줘요. 매너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를 걸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 자기는 뭔가 배경이 된 것 같고. 그렇지. 이런 자기가 느낌. 이루어내서 뭐 한 게 없잖아. 남자친구라서 분명히 축하해줘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막 경쟁심도 느끼고 이 사람은 안정돼 있는데 나는 뭔가 여전히 미래가 인격 대 인격으로서 뭔가 부딪힘이 생긴 거고. 근데 자기는 인간 대 인간. 약간의 열등감도 느껴지고 이러면서 거리를 계속 걸으면서 조금씩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표정으로 그쵸, 계속 그쵸. 바뀌거든요. 아 너무 좋다. 이 연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 집이 보여가지고 아무 파티장인데 그냥 들어가 버려 그냥 거기를. 그냥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유럽이니까 또 가능한 얘기. 우리나라로 치면 그 결혼 피로연이었어요. 결혼식 식객이 있잖아. 와가지고 그냥 그 결혼 그도 없는데 빈 봉투 내면서 식권 받아가는 뭐 그런 그런 이제 형국인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마침 드레스까지 입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자연스럽지. 어울려서 그냥 술 마시고 막 얘기하다가 나는 모르지만 누구 누구 아는 사람이겠지 이러면서 막 어울리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그러다 이제 남자 만나죠. 에이빈드라는 남자를 딱 만나죠. 아, 젊은 여기서. 젊은 그 남자. 얘는 이제 바리스타예요.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인데 나이가 비슷한 거야 20대? 여기는 비슷해요. 아. 에이빈드를 딱 만나서 이 남자하고 이제 그날 밤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내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내가 이 파티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이런 여자 퀴즈를 내면서 사실은 내가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막 얘기를 하면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대화 장면인데 엄청 섹시해요. 이 연출이. 대화만 나누는데 엄청 섹시하면서 이제 다 둘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니까 우리 서로 바람은 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바람인가 아닌가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요. 막 귀에 대고 속삭이면 바람인가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나누는데 속된 말로 그날 밤에 이제 섹스 빼고 다 하죠. 말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떤 정신적 교감을 정신적 다 교감을 하는 거지. 다 해버리고 하지만 분류는 담배 하지 연기를 않았다. 같이 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엄청 그 카메라가 카메라. 되게 그 묘사를 해요. 그러고 이제 아침 돼서 올 때 그때서야 이름을 물어봐. 근데 이름이 뭐죠? 이러는데. 아, 네 이런 대화도 너무 매력적이다. 이게 되게 영화가 감각적이에요. 근데 매력적. 이름을 딱 물어보는데 그러고 싶으신 거는 아니고. 예, 아니 하여튼. 둘 다 그건 통했다는 얘기잖아.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한 통한 거죠. 명이라도 상식적인 인간이면은 그렇죠. 깨지잖아. 둘이 그런 거죠. 어. 이름 물어보는데 이름 말하지 말라고. 괜히 팔로우하고 싶어. 둘 다 파트너가 있으니까 또 SNS 찾아서 팔로우하고 싶었으니까 하여튼 그러고 헤어졌어. 그러고 이제 시간은 쭉 흐르는데 이제 줄거리는 뭐 요 정도까지인데 이게 영화의 꽤 전반부입니다. 재밌겠다. 그러면서 이제 왜 제목이 사랑한테 최악이 되냐면 이 여자가 그 다음부터 갈팡질팡하는 거지. 예.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감상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율리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 정도가 이렇게 뭐 최악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제목 때문에 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율리에잖아요. 음. 근데 이제 보신 입장은 자기가 남자니까 남자에 입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남자애도 이입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이 그렇게 영화에서. 보면 약간 되게 나쁜 여자인 거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럴 수 왜냐면 차니까. 어. 근데 저게 이나당기만 힘든 묘한 공감대 같은 게 저는 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라마에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어장관리하는 여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환승연애야 이거 남자든 완전히 여자든. 환승연애잖아.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경고를 했잖아.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온 거잖아. 그렇지. 그 예언이 정치됐네.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악셀이 우리 나이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이런 거다.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그 염려된다 해서 얘기해서 그대로 가거든요, 사실은. 그대로 간 거잖아. 네, 결국에는. 네. 왜냐면 그런 문제가 이분은 생긴 경험이 거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 여자는 아직도 그런 걸 경험해야 되고 분명히 예상되는 거였는데도 그 여자 보내줬는데 온 거잖아. 네네네네. 그러면 진짜 배신이지. 이건. 율리에가 선택한 거죠. 예, 그렇죠. 사랑을 선택하고 차는 것도 율리에가 선택해. 이 장면도 되게 카메라가 악셀 나이 많은 남자가 이제 커피 먹을까 이러면서 이제 커피를 딱 따르는데 자꾸 이 애가 생각나는 거예요. 젊은 애가 바리스타 에이빈드가 아 커피만 보는데. 커피를 딱 따르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에휴,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스위치를 딱 끄니까 모든 세상이 정지해 버려. 그리고 얘가 남자한테 가거든요. 세상은 정지한 상태로. 다른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다 멈춰 있고. 환상인지 뭔지 아무튼 그 이제 이 남자한테 마음이 뺏겼다 그, 이거죠. 그 남자만 보였다는 음. 어떤 그런 거 있죠. 근데 이 젊은 남자가 좋아지니까 이 남자를 차버린 거죠. 이게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악셀을 차버려요 남자를. 근데 이제 온갖 구실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이 안 통하고 너와 나는 그게 문제고. 악셀은 이해할 수 없는. 악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온갖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차버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지. 그 말은 안 안 해. 생겼다. 그 말은 안 그러니까 해. 최악의 근데 자기도 왜냐면 이 남자하고 사귀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마음은 이미 같지만. 합리화를 정말 합리화를 계속 하죠.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 남자한테 갔잖아. 그럼 이 남자하고 잘 되는데 이 남자한테도 아쉬운 게 있는 거야. 이제 가보니까. 예. 그러지. 이 뭐냐면 이게 보면 이 되게 리얼하다. 나이 많은 악셀은 나이도 악셀 딱 많은데 이게 안정돼 몸도 있지. 좀 삐쩍 마르고 지적으로 되게 잘 통하는 상대인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남자는 몸도 약간 근육질이거든요. 젊은 남자는. 그 섹슈얼리티로는 훨씬 여기가 강해.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깡깡. 깡통인 거야.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답답한 거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 여자애가 글도 쓰거든요.
글을 써가지고 이 악셀이 나이 많은 남자가 글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어떡하다 내 글 좀 읽어볼래? 이랬나 하면 그러는데 이 남자가 이제 글에 대한 평가를 막 해줘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더 얘기해달라고 막 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막 약간 그 남자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대화를 해. 근데 똑같은 글을 뒷부분에 이 남자가 에이빈드가 읽거든요. 이 저런 남자가 있는데 얘는 그냥 네가 쓴 글이니까 참 좋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빡친 거지 이 여자가. 글 자체는 관심이 없는. 그러면서 막 나 비슷한 경험한 적이 그러면서 막 어떤 말을 하냐면 너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쫑글을 줘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여자가 최악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이게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에이빈드한테 갔다가 이미 율리에는 전 남친 악셀한테 다시 마음이 또 가. 그렇지. 그래서 이한테 못되게 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니, 왜 그리고 다시 마음이 왜냐면 가냐면 또 이게 되게 안정돼 있고 그치. 잘 통하는 사람인데 굳이 또 이거 버리고 선택해 갔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은 아쉬운 거지. 거야 이게 가보니까 그런 사실은 거죠. 빈깡통이었다. 빈깡통인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지.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 여자가 어디서 다시 매력을 느끼냐면 운동을 막 하는데 저기 TV에 이 남자가 또 새 책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유명해져서 TV에 출연하는데 운동하다가 어떻게 TV를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남자 만화에서 약간 그 뭐 여성들을 조금 비하하게 묘사됐대라고 여성 패널하고 막 붙는데 이제 거기서 막 논쟁이 막 일어나는데 나는 그 장면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연기도 좋았던 게 여자가 운동을 하다가 내려왔으니까 얼굴에 홍조를 막 띄고 있잖아요. 근데 그 TV를 보면서 상대편 패널하고 막 논쟁하는 자기 전 남친인 거죠 악셀을 딱 보면서 거기서 성적으로 약간 어떤 흥분하는 섹시함을 것 같아. 느끼고. 그러니까 막 그 이제 직접 대화에 목말라 있었잖아. 근데 막 거기서 이제 토론 배틀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그 여자의 표정이 롱테이크로 잡아주거든요. 약간 뇌색 그런. 정말 묘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제가 왜 나왔지? 라는 감정부터 시작해서 맞아 남자는 저래야 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저 근데 사람 미안한 매력은 이런 거 감정, 있지, 그리운 뭐. 감정 뭐 이런 온갖 감정이 그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고. 홍국상이 왜 이 영화 뽑아주는지 알 것 같다.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로맨틱한 영화가 아니네요. 그렇죠. 로맨스인데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히 깊어요. 우리가 네. 보통 로맨스라고 해서 낭만적이라고 딱 뽑는 그런 영화가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낭만적으로 포장된 영화가 아니네. 그렇진 않죠. 그런 로맨틱 코미디는 아닙니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심리적인 깊이는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흥행은 실패했을 거고. 흥행은 좀 실패했습니다. 자 아무튼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서사를 따르지 않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어. 정말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 이 사람에게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또 저 사람에게 저런 매력이 있어. 그러면 두 사람을 다 사랑해? 이것도 아니잖아. 이거 하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야. 예, 그런 데서 오는 취하기의 그 느낌을 잘 설명하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 로맨틱 영화에서 약간 잘 잡지 않는 소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은 좀 명확하게 이렇게 가죠. 남자보다 여자를 주인공으로 잡았다라는 게 이것의 되게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여자들이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생각. 있고 들어요.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기준이 섬세하니까. 기준이 섬세하고 기준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이 사람에게 만족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이게 다르니까. 있어. 근데 이 사람한테 갔더니 이 사람한테는 이게 없어. 저 사람이 또 생각. 다 가진 사람 없으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마지막에 왜 저를 보세요? 기준이 높다. 그 기준이 높다 아니, 이거. 기준이 나를 높다고 봐. 하셨어 가지고.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뒷부분은 이제 도대체 나는 어디로 뭐 이런 거는 이제 율리엔 어디로 이런 거는 영화를 한번 좀 보시고 영화에서 좋았던 점 한두 개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랑할 때 좀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느낌 같은 거 혹시 가져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느낌을 이 연출로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주변은 멈춰 있는데 나는 움직이는 이런 것도 그렇고 둘이 대화를 나눌 때 그 화면이랑 대사가 싱크가 안 되는 듯한 연출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화면에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음성은 계속 이어지는데 뭐 이게 뭔가 그 상대방한테 푹 빠져 있을 때 왜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좀 있고. 근데 영화가 되게 그 뭡니까 좀 건조한 방식인데 약간 그렇게 연출해요. 근데 어떤 톤인지 예상될지 모르겠지만 헐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처럼 이게 아주 막 이렇게 화사하게 필터링한 것 같은 게 화사하게 아니라. 안 돼 있고 영화의 톤의 매너 자체는 되게 건조합니다. 되게 건조한데 오히려 섬세한 연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들의 연기 뭐 이거는 정말 뭐 상을 말할 받을 것도 없죠. 정도니까. 상을 받을 정도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상 많이 받으면 대중적으로는 힘들어요. 끝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감안해야 될 점을 한두 개 좀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요 그 유럽 감성의 영화입니다. 유럽 영화니까 유럽 감성이겠죠. 그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영화 방화처럼 이제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싫으면 좀 밋밋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화에서 만약에 여자 주인공 있다, 그럼 우리의 정서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의 고민이 조금 그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집 때문에 뭐 고민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렇게 뭡니까 방황하는 여자 주인공을 그린다라면 뭐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복지국가라 가지고 별로 그런 고민도 없고 그냥 남자 집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에 살다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먹고 사는 고민이 별로 없고 그냥 이 남자도 평생 그냥 바리스타 하면서 살면 되지 그게 뭐 큰 미래 걱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가 그런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내가 인생이 버거워서 사랑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이 윤리에는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거든요. 뭘 해야 될지 앞으로. 근데 그게 이제 남자들은 자꾸 투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춘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영화라면은 알바하는데 막 사장한테 막 갑질 당하고 막 부모님 갈등 있으면 최소한 집기로 날아가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뺨 때리고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갑자기 생각. 그렇지가 않아. 네. 글리치에서도 그게 되게 그 이 여자의 갈등이거든요.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있고 자기 인생을 아버지가 낙하산으로 꽂아준 직장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여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결혼해야 되나?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극적 갈등이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 여자 주인공 율리애가 아버지랑 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나와요. 아버지랑 안 좋은데 그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러면 이잖아 네가 이런 남자를 만나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약간 옛날 올드 그건 진짜 방화 시절 아니에요? 너무 방화 시절?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악셀 남자 친구가 실제로 부모님 집에도 가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라니까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 율리애 아버지가 거기 뭐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막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게 이제 이만큼 갈등이 깊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이 정도로 갈등이 깊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재밌다. 그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빠랑 거의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게 우리로서는 좀 자극적이지가 않죠. 우리 좀 자극적이어야 재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정치적 올바른 PC주의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이 여기 좀 다 들어 있습니다. 윤리애 자체는 약간 페미니스트적인데 조금 그 헛똑똑이 같은 모습도 사실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남자친구인 악셀은 그 만화가 여성을 폄하했다 그래갖고 논란에 시달리거든요. 그런 이 태도들을 볼 때, 근데 저는 이게 이 뭐 페미니즘 영화나 PC주의 영화 자체는 전혀 아니고. 이것도 역시나 그냥 유럽 감성이구나. 유럽에서 이게 너무 디폴트 값이고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논쟁이라기보다는 흔한 소재인 거야. 그 어떤 문화적인 표현, 지적인 표현에서 이런 게 흔한 소재로 이제 등장하고. 우리보다 훨씬 늘 갖다 쓰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로서는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게 이 영화에서 너무 디폴트로 값으로 깔고 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건 좀 부럽네요. 이런 거는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 이런 건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 유럽 감성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을 전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랑할 때 누구나 취하게 된다. 이 영화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줘봤던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연애하면서 내가 이렇게 만족 못하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경험이 있었다면 공감할 만한 영화가 아닐까. 뭐 이런 영화로 멜로를 추천해드려봤습니다. 2편 추천해드렸습니다. 저는 꼭 봐야겠네요. 둘 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다른 의미에서 두 번째 영화는 굉장히 제 취향일 것 같은 느낌이 저도 안 봤는데 안 봤습니다. 한번 뭐 볼만합니다. 저는 취향은 앞에 영화인데 네. 생각할 게 많겠네요. 두 번째 영화 한번 보시면 율리의 얘가 내가 얘 남자친구였으면 어땠을까. 그 대사 진짜 웃겨요. 너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언제냐 이 말 들었을 때 에이빈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러는데 그게 다 느껴지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 하여튼 기억이 나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책을 많이 읽자는 책을 많이 읽자 마무리를 합니다. 의외로 너무 좋았어요. 로맨틱 영화 추천해 주신 거. 괜찮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고 네, 이 영화 다 보고 싶네요. 네. 4주간에 진짜 이제 로맨스를 많이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절대 추천하지 않을 홍 그런 박사님이니까 영화인데, 추천해 줄 만한 영화 두 그래서 개였어요. 되게 특색 있어 자 좋았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2편 본 로맨스 영화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심지어 한 편은 거의 네. 코미디 같아. 이건 로맨스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주간 우리 영화 특집을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재밌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청취자분들도 영화 보신 후에 감상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